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가 23살 연하의 아내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절친하게 지내온 스타들이 축가와 사회를 맡아 현장을 더 빛내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봤고요. 파거로 변신의 첫 개인전을 연 가수 박혜경 씨의 소소일기와 골프 레전드에서 예능계의 리치 언니가 된 박세리 씨의 희망을 찾아서까지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도 누굴 만날지 저도 궁금해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요번에는요 더 들었어요. 박수홍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여자와 12월 23일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결혼은 사람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지 어떤 않나. 마음의 준비는 돼 있고. 저는 좀 물질적으로도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난해 7월 23살 연하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법적 부부가 된 박수홍 씨. 코로나19의 여파와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예식을 미뤘던 그가 1년 5개월여 만에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엔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씨 등 감자골 멤버들을 비롯해 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일부 사회는 박수홍 씨가 평소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 손헌수 씨가 맡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운명적인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본 형수님은 일단은 선배님한테 아내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선배님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 같은 느낌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굴 닮아도 상관없으니 이쁜 아이를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부 사회는 여러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은 MC 붐 씨가 맡았습니다. 이어 축가는 절친이자 이 못난 좀 어리숙한 아저씨를 정말 많이 이끌어준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스타와 팬으로 만나 무려 30년 동안 박수홍 씨와 인연을 이어온 박경림 씨가 맡아 박수홍 씨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안무와 작사까지 참여한 곡 착각의 늪을 불러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 밖에 박수홍 씨와 함께 편스토랑에 출연 중인 이찬원 씨와 조혜련 씨,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등도 축가를 불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최근 한 리얼 다큐 예능에 출연해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식 준비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로 결심한 박수홍 씨. 정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삶에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많이 심어줬던 프로입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달콤한 신혼생활도 엿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힘겨운 시기를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박수홍 씨에게 웃음 가득한 일만 생기길 응원하겠습니다. 소속 가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씨. 양현석 씨 측은 A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권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1년 7개월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양현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현석 씨가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A씨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아 범죄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현석 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는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존경받는 배우로 박수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큰 영광이 없겠죠. 한 대학 공연예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던 이범수 씨가
학생들을 차별하고 갑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해당 대학의 총학생회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범수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던 총학생회 측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소득 분위가 아닌 성적에 의해 분반되며 학생 개인 사정이 있을 시 분반 변경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범수 씨의 갑질로 인해 휴학률이 50%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범수 씨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고발에는 학과 학생회 인터뷰, 학생 익명 제보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증언 및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제보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총학생회. 한치의 의혹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어떤 거대 권력에 사실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불법적인 일도 가리지 않는 안티히어로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여야겠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빌런의 만남. 영화 젠틀맨에서 극과 극 대결을 펼칠 배우 주지훈, 박성웅 씨를 만나봅니다. 깔끔한 일처리로 소문난 흥신소 사장 현수에게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괴한의 습격을 받은 뒤 함께 있던 의뢰인이 사라져버리는데요. 손들어. 아, 저는 그냥요.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설상가상, 검사에게 체포되던 중 자동차 전복 사고까지 겪게 되고 어디 아픈 데도 없으세요? 검사님? 병원에서 눈을 뜨니 용의자가 아닌 검사로 오해받는 상황.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자리 수사령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결국 현수는 의뢰인을 찾기 위해 검사 신분을 잠시 빌리기로 합니다. 영화 젠틀맨을 통해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주지훈 씨. 그는 납치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검사로 위장한 흥신소 사장 지연수 역을 맡았는데요. 조금의 환타지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일상적으로 좀 땅에 붙일 수 있을까를 감독님과 초기 단계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독보적인 캐릭터 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뿐 아니라 함께 출연한 강아지 윙과의 호흡도 허투루 하지 않았죠. 얼굴에 그 강아지용 추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바르자고 해서 좀 심히 당황스러웠지만 촬영 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차례 연지곤지 찍어 바르듯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윙옹께서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저희보다 연배가 미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존댓말 써드리고 간식도 두 손으로 드리고. 그런가 하면 대형 로펌 대표 권도훈을 연기한 박성웅 씨는 이 영화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뻔했으니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일단은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한번 거절을 했고 그런 빌런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주지훈 배우가 저를 설득을 해서 같이 형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 뿌듯한 이 남자. 후배 배우인 주지훈 씨와 처음 호흡을 맞춘 소감도 궁금한데요. 주지훈 배우랑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얘 왜 이렇게 연기를 대충 하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똑같이 생각했네. 아무튼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지훈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저희끼리 워낙에 친하고 그래서 제가 옹 하면 바로 팍이 나오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역시 절친으로 소문난 두 사람답게 쿵짝이 잘 맞네요. 2022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통쾌한 카타르시스.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젠틀맨이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아하면서도 파워풀한 매력 만점 보이스의 주인공이죠. 가수 박혜경 씨. 아마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림 그렸을 것 같아요. 스케줄 빼놓고 거의 매일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그림을 그렸네요. 아담한 체구에서 나오는 놀라운 에너지, 노래만큼 잘하고 소중한 그림과 함께하는 특별한 일상부터 노래를 못한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축구 선수의 다리를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간 25년 노래 인생 히스토리. 이상형은 주위에 넘쳐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인연이 되면 연인이 되는 거고 유연하게 우연의 일을 받아들이며 살고 싶어요. 매사 당차고 열정적인 그녀, 가수 박혜경 씨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을 때, 왠지 우울하고 지칠 때 듣는 노래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이분의 노래가 그렇게 많은 이들의 인생 BGM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가수 박혜경 씨입니다. 레몬트리, 안녕 등 다수의 힐링송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한 그녀. 요즘은 화가로서 또 다른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중인데요. 첫 앨범 나올 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첫 앨범 내서 내 노래가 전파를 타고 첫 라디오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 아마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림 그렸을 것 같아요. 스케줄 빼놓고. 스케줄 빼고는 개인적인 일은 하나도 보지 않고 거의 매일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그림을 그렸네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예. 제목이 행복이 배달되었어요. 배달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배달됐다고 이미 딱 말을 한 거잖아요. 현재 시점이잖아요. 제 그림을 보고 그냥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백호요. 제 뒤에 있는 백호 레몬트리 저는 저보다 큰 캔버스에 저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면서도 그리는 내내가 좋았고요. 레몬트리 옆에 있는 게 높은 음자리표를 띠화해서 이렇게 나무처럼 조랑조랑 레몬트리에 저의 추억과 상상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좋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몸소 실천 중인 박혜경 씨.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개인전 개최는 물론이고 얼마 전 한 아트 페스티벌에선 출품작 전부가 품절이 되기도 했다는데 진짜 미술학원도 안 다녀봐갖고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만의 색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을 너무 많이 써서 다들 색이 예쁘다고 하니까 색과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림의 율동 저는 뭐 직각, 직선, 사각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그 꽃이라는 걸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꽃의 줄기와 높은 음자리표의 음악과 음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그 넘실대는 율동 같은 리듬감 그런 게 그림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쓰지 않는 색들을 제가 플로리스트여서 그런지 그 뭔가 꽃에 생기 넘치는 그런 거를 형상화해서 제가 그 색을 좀 자유롭게 쓴 것 같아요. 이토록 누군가 자신의 열정을 알아주고 누군가와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이 설레고 새로운 요즘이랍니다. 정말 백지 상태, 폐허가 뭔지 전시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순수하게 그림을 들고 나갔었는데 이렇게 내 그림을 소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를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놀랬고 그리고 그런과 더불어 그곳에서 많은 작가님들과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어딘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늘 불안한 미래에 살던 내가 순수히 현재를 살게 됐다. 그 김 회장님이 어디선가 그 상 받으시고 얘기하셨죠. 늘 불안한 미래에 살고 있는 당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게 그림인 것 같아요. 오롯이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림하고 나하고 1대1로 대면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그림이 어떤 제3이나 타인인 같지가 않고 나 같았어요. 그래서 나랑 마주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채워주는 건 그림뿐만이 아니죠. 반평생 함께한 노래가 있기에 지금의 그녀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수가 되려면 서울에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 하나만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 마음이 시작이 돼서 서울의 한국 땅에 머무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플로리스트도 되고 오늘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까지 됐네요. 가수가 되고 싶어 무작정 상경한 당찬 소녀가 성장해 유명 밴드의 보컬로 실력파 솔로리스트로 거듭난 지난날. 하지만 가수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성대 결절이란 위기 탓에 잠시 모든 걸 내려놨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노래를 못한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축구 선수의 다리를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니까 뭐 그때 당시 인터뷰에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목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막 쓰고 함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우 소중하죠. 그러니까 몸은 운동을 안 해도 성대 운동은 항상 하고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언제라도 노래 부르는 예전과 다르게 항상 얘를 보호해야만 노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죠. 그래서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가수의 생명이.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고 항상 보호하고 아끼고 노래하기 전에는 뭐 다른 걸 일절 삼가하면서 만전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았다 이렇게 막 박수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를 새기고 있어요. 아팠던 게 오히려 내가 가수 생명을 더 길게 늘렸다.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잡았던 마음. 하지만 인생이 그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죠. 한때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정말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그게 삶인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웃기만 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쭈그러진 날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울고 싶은 날도, 어떨 땐 정말 갑자기 뜻하지 않은 뭐 복권이 당첨된 날도, 행복이 날아든 날도, 사랑하는 날도, 이별하는 날도 모두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을 즐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인생은 그거를 잘 살아내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뭐 저도 후회하지 않아야지, 오늘을 잘 살아야 하지만 또 오늘 막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하루가 가 있는 거예요. 뭘 후회하고 싶지도 않고요. 꼭 만끽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막연한 생각? 그런 게 있어요.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자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런 나날들이 모여 완성된 멋진 오늘날. 위기의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나아갔기에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됐답니다. 목에 병이 왔었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를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플로리스트가 됐던 거고요. 근데 정말 저는 꽃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을 보면 1초 만에 누구나 다 예쁘다고 하잖아요. 남자도 예쁘다는 말 잘 안 쓰는데 꽃 보면 예쁘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일기에 그렇게 썼는데 예쁘다 하니까 정말 예쁜 날을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꽃이 주는 그런 예쁜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다시 노래하게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한 꽃, 그 꽃을 이제 그리고 있다. 파리에서도 꽃 공부를 했고 뭐 꽃 공부하러 또 런던에도 갔었고 또 플로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살았는데요. 어디나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낯설다는 장소 빼고는 사람이 다 사는 곳이고 희노애락이 다 있고 그곳에 지금 생각하면 즐거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를 즐겁게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 가수가 되겠다고 올라왔을 때도 꿈이 있어서 굉장히 보물찾기처럼 즐거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도 굉장히 시련에 떨고 있었지만 나는 플로리스트가 될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는 어떤 꿈이 있어서 힘들게만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은 싱글만의 특권이기도 할 겁니다. 워낙 숨가쁘게 살아왔고 많은 일에 도전한 그녀는 오롯이 혼자인 일상을 즐기는 동시에 누군가와의 사랑을 꿈꾸기도 한다는데요. 이상형은 주위에 넘쳐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인연이 되면 연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꼭
어떤 결혼이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나온 제도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하겠다라는 마음도 없고 꼭 해야지라는 마음도 없고 아까도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지만 그 또한 유연하게 우연의 일을 받아들이며 살고 싶어요. 종합 예술인이라서 그럴까요?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남다른 그녀. 이런 마인드야말로 진정한 아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수, 플로리스트, 화가, 주옥 같은 노래와 예술 작품들로 행복을 배달 중인 박혜경 씨는 과연 또 어떤 멋진 미래를 구상 중일까요? 나는 뭘 해도 가수 박혜경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도 박혜경이 그림 그린다는 게 아니라 가수 박혜경이잖아요. 제가 플로리스트를 해도 가수 박혜경이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책임감이 저를 견디게 해준 것 같아요. 가수로서도 화가로서도 뭐로서도 저는 계획이 없어요. 목표가 없고요. 그냥 나에게 오는 우연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잘 같이도 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연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 제가 화가 나는 말이 참 부끄러운데 된 것도 우연의 일이에요. 가수 계획하고 목표에서 이룬 가수 빼놓고는 사실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목표 없어요. 네, 계획 없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잘 받아들이면서 잘 살고 싶어요. 와, 또 우리 이렇게 1년을 또 함께 잘 살았네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2023년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또 펼쳐질 테니까 다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손잡고 잘 2023년을 잘 맞이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023년을 신나게 맞이해봐요. 안녕. 아픔을 이겨내고 더 굳건해진 박혜경 씨. 이제 꽃길만 걸어가며 꽃 같은 그림과 꽃 같은 노래들로 좋은 에너지 전해주길 바랍니다.